자, 이제 새로운 단원인 8단원 열과 우리 생활입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뭘 배우게 되냐면 열과 온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배우고, 우리가 열과 온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우리 생활에선 이 녀석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 1학년 때 우리 열 에너지에 대해서 배우면서 선생님이 온도와 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자세히 배우는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요 단원을 가장 잘 표현하는 한 문장을 보면 요거라고 생각해요. 온도가 높지만 뜨겁지 않다. 자, 뭔 개소리일까요? 자, 온도가 높은데 뜨겁지가 않대.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이 단원이 끝날 때쯤이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다 라는 수준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알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열과 온도에 대해서, 이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온도와 입자의 운동입니다. 자, 핵심 1번은 온도와 입자의 운동입니다. 자, 열과 온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란 건 뭐야, 얘들아? 온도란 거는 물체가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수치화해서 나타낸 겁니다. 자, 여기 네모난 박스가 하나 있죠? 자, 이 박스의 온도가 한번 100도라고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의 온도는 몇 도야? 36.5도 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 딱 수치화해서 비교가 될 수 있죠? 누구 온도가 더 높아? 이쪽에 있는 빨간색 박스의 온도가 더 높겠죠? 그렇죠? 이 빨간색 박스의 온도가 더 높다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열이란 건 뭐냐면, 열이란 건 물체의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이 박스가 있고 36.5도의 선생님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만지면 어떻게 돼? 손이 뜨겁겠죠? 그렇죠? 자, 이쪽에 있는 100도씨의 박스에 있는 열이 점점 선생님한테로 이동하겠죠. 그러면 이 박스의 온도는 점점 낮아지게 되고 선생님의 온도는 점점 높아지게 되겠죠. 그렇죠? 왜? 이 박스로부터 선생님한테 열이 이동하니까. 열은 뭐다? 에너지다.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말하게 됩니다. 오케이? 온도와 열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열을 숫자로 표현한 게 열을 수치화해요. 열을 수치화해서 표현한 것이 온도라고 생각하면 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뜨거워. 자, 단위나 그런 내용 같은 경우는 있죠. 온도 같은 경우는 도시와 켈빈을 사용하게 되고, 열 같은 경우는 칼로리와 줄이란 걸 사용하게 됩니다. 옆에 써놓긴 했지만 온도의 단위인 섭씨 온도, 도시와 켈빈은 바로 이 다음에 배울 거고, 칼로리와 줄은 이 다음 챕터에서 정확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와 열의 차이 잘 이해됐나요? 이번 단원에서는 근데 온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금방 끝날 거니까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자, 온도는 뭐야? 온도 아까 말했지?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열 에너지를 받으면 온도가 높아지고, 열을 뺏기면 온도가 낮아지는, 그렇게 수치. 우리가 열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열 에너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수치로 나타낸 것을 온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온도 체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섭씨 온도, 두 번째는 절대 온도가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섭씨 온도를 많이 쓰긴 하지만 과학에서는 절대 온도가 훨씬 더 중요하게 됩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섭씨 온도라는 것은 물의 어는 점을 0도씨, 물의 끓는 점을 100도씨로 해서 나눈 것을 섭씨 온도라고 합니다. 그럼 절대 온도란 건 뭐냐면
물질이 이루는 분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 지금 여기 분자 운동이 나타냈는데 우리 1학년 때 배웠니? 2학년 때 배웠니? 자, 입자란 걸 배웠을 거예요. 모든 물질은 뭘로 이루어져 있니 얘들아? 모든 물질은 입자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자, 이 입자 운동이 얼마나 활발하냐? 입자 운동이 활발하다는 소리는 얘들아 어떤 상태인 거야? 에너지가 큰 상태야, 적은 상태야? 에너지가 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에너지는 얘들아 뭐라고 했어? 에너지는 열과 비슷하다고 했어요. 열 에너지. 그러면 입자 운동이 활발하면 활발할수록 열 에너지가 크겠죠. 그쵸? 그럼 어떤 게 얘들아 가장 열 에너지가 없는 걸까? 분자 운동이 아예, 입자 운동이 아예 멈춰 있을 때를 0도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낮은 온도를 0켈빈, 이 가장 낮은 온도로 하는 것은 분자 운동이 아예 멈춰버리는 상태. 실제로 멈추진 않아요. 실제로 이 상태를 보기도 어렵고 거의 진짜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뭘 기준으로 한다고? 입자의 운동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얘는 입자의 운동. 자, 입자의 운동이 거의 멈췄을 때를 0켈빈이라는 단어, 켈빈, 이 K는 켈빈입니다. 0켈빈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섭씨 온도와 눈금 간격이 똑같아요. 0켈빈이나 0켈빈에서 1켈빈이 되는 거나 0도씨에서 1도씨가 올라가는 거나 같은 만큼이 올라가는 겁니다. 0켈빈의 분자 운동, 이거 입자로 생각하셔도 돼요. 0켈빈은 분자 운동이 완전히 멈춘 상태 온도로 몇 도야? 영하 273도씨 정도 됩니다. 자, 그럼 0켈빈이란 게 뭐랑 똑같다고? 영하 273도씨랑 똑같다고. 그러면 이 켈빈과 이 섭씨 온도 도씨를 한번 한눈에 보기 편하게 바꾸려면, 자,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하면 절대 온도가 되겠죠. 이걸로 한번 계산하면 마이너스 273도씨에다가 뭘 더하는 거야? 273을 더하면 뭐가 나와? 0켈빈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의 차이는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섭씨 온도는 단순히 물을 가지고 비교한 거고, 절대 온도는 어떤 입자의 운동이 멈춰버리는 그 상태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과학적으로 중요해? 절대 온도가 과학적으로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 물질이루는 분자 운동이 활발한 정도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보면 여기 금을 그어놨어. 그래서 쫙 선을 따라가면 아래랑 연결이 되죠. 자, 아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절대 온도라고 하는 것은 입자가 움직이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라고 했어요, 얘들아. 절대 온도. 그러면 얘들아, 그냥 온도도 입자의 운동을 가지고 만들었겠죠. 자, 온도와 입자 운동 사이의 관계를 한번 보면, 모든 물질은 얘들아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 입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입자들은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어요. 이게 아예 멈춘 상태가 뭐라고? 이게 멈추면 0켈빈. 이때를 뭐라고 하냐면 절대 영도라고 합니다. 절대 영도, 0켈빈. 참고로 이 K는 대문자로 수식합니다. 자, 그럼 얘들아, 반대로 생각해보면 입자의 운동이 멈췄을 때가 0켈빈이잖아. 그럼 이때는 온도가 굉장히 어떤 거야? 온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죠. 그럼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다는 소리는 뭐야? 온도가 높다는 소리겠네. 그럼 이걸 다시 정리하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는 온도와 비례하겠네. 입자가 더 활발하게 움직일수록 온도가 높은 상태겠죠. 자, 두 가지를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왼쪽은 뜨거운 물,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물에 잉크를 떨어뜨리는 거고, 오른쪽은 차가운 물, 온도가 낮은 물에 잉크를 떨어뜨리는 거야. 그럼 이 안에서 잉크가 어떻게 움직일지 생각해 보면, 자, 잉크라고 해볼게요. 얘를 둘, 셋, 넷, 다섯. 자, 잉크 입자 5개가 있어요. 여기도 잉크 입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가 있어요. 참고로 얘들아, 입자의 운동의 빠르기, 입자가 얼마나 활발한지를 나타내는 것은 뒤에 꼬리를 붙여요. 이렇게 꼬리를. 이런 식으로 꼬리를 붙이게 돼요. 꼬리. 자, 뜨거운 물이 입자의 운동이 만약에 선생님이 꼬리를 3개 붙였어. 자, 이렇게 3개.
자, 차가운 물은 하나. 자, 그럼 어느 쪽이 더 잘 퍼지겠니 얘들아, 잉크가? 당연히 왼쪽이 입자의 운동이 훨씬 활발하니까 더 잘 퍼지겠죠. 너무 간단하지. 우리 뭐야, 선생님이 먹는 걸로 할게. 니네 먹는 거 말고. 니네 먹는 걸로 할까? 얘들아, 제티 있지, 제티를 우유에 녹일 때 차가운 우유에 더 제티가 잘 녹아, 뜨거운 우유에 더 제티가 잘 녹아? 당연히 뜨거운 우유에 제티가 잘 녹겠죠. 왜 그런 거야? 온도가 높기 때문에 입자의 운동이 더 빠르기 때문에 고르게 잘 섞이게 되는 거예요. 제티 어렵니? 핫초코를 생각해. 핫초코. 자, 핫초코 얘들아, 차가운 우유에 핫초코를 타면 어떻게 돼? 덩어리지죠? 잘 안 풀어지지. 왜 그런 거야? 입자의 운동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서 입자의 운동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잘 퍼지지 않는 거고, 뜨거운 우유에다가 핫초코를 넣으면 입자의 운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잘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줄로 정리하면,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서 더 잘 퍼지게 되는 겁니다. 온도는 입자의 운동과 어떻다? 비례하게 된다. 쉽죠? 간단하죠? 수업은 여기까지고, 가서 문제, 정말 간단한 문제 몇 가지 있으니까 문제 풀어보고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안녕.